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시엔 김구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언론계의 독보적인 논객이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오시는 분마다 앞에 수식을 하나씩 다 붙여주더군요. 네. 그런데 좀 제 수식을 바꿉시다 이제. 제가 김준경 교수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오스카 와일드 같다고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그 사람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는 오스카 와일드를 나만큼 많이 읽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16살까지 밖에 학교를 안 다닌 친구인데 저는 그냥 촌철살인을 얘기한 건데. 집에서 학교 가라고 돈을 주니까 네. 복덕방에 취업을 하고 네. 그 돈을 다른 데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대단하죠. 네. 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 그 문화 이후로 최대의 문필가, 최고의 문필가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자타 공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머리의 순발력은 정말 진중권을 어떻게 거기에 비유합니까? 오스카 와일드 진중권 곱하기 한동훈 이러면 되겠네. 그 머리 곱하기 순발력을. 전원책 아니 전책 별도로 아니 진짜 정말 대단해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정치인을 가장 많이 비꼬았거든요. 자기가 동성애자로 재판까지 받았는데 그럴 때도 법정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늘 너무나 비참하다. 어떻게 당신들 상상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동성애자를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세우느냐. 뭐 이 비싼 얘기예요 그냥. 진중욱 교수는 제가 오스카 와일드 닮았다는 말을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빙그리 웃었을까요? 아 그럼요. 예. 오스카 와일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분들보다도 머리의 순발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오스카 와일드하고 천재죠. 닮은 데 없습니까? 아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해요. 오스카 와일드는 영어만 했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국 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솔직히 김광일 공처럼 순발력 있는 분이 또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풍부한 액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을 잘못 꺼냈습니다. 이 날카로운 눈매 잠깐만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입가의 웃음.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그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극계에 아주 존경받는 박정자라는 배우가 계세요. 이 한국 예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83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알고 있는 친구, 뭐 동료, 후배, 지인 150명에게 부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제목이 나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입니다. 5월 25일 강릉 순포 해변에서 본인의 장례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중에는 예컨대 유명한 그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손숙, 그다음에 송승환 뭐 이런 분들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유명인 중에 본인의 장례식을 살아생전에 미리 열고 지인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유령 선생님도 그렇게 아마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끝내 그걸 하지 못하고 가셨고 원래 저도 박진자 선생님 좀 아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뭐 이 박진자 선생님이라면 정말 늘 편안한 모습에 편안한 말씀 그리고 결혼도 아마 5세 연하의 그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5살 연하의 남자분이 누나가 너무 좋으니까 월담을 해버렸어요. 뭐 보쌈. 아 그냥 월담을 했는데 월담을 해서 들어가서 예, 쳐들어가. 그게 어른들에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박진서 스님을 안지는 그 정말 오래됐는데 그리고 손숙 선생님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두 분은 다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이 여성 연기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고두심 씨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편하게 해주거든요. 전 변호사님도 혹시 예. 생전에 장례식 미리 하고 그다음에 저는 떠나실 때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까만 옷 입고 왔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방송 온다고 일부러 옷을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오스카 와일드가 따로 없어. 제 앞에 앉아 있는 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매일매일 장례식인데 뭘 그렇게 매일 이거 옛날에 여러분 전원책 변호사는요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등단한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인이 하는 말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매일 죽는 남자라는 소설을 누가 썼죠? 단편 소설을. 조혜일이 썼습니다. 조일이 예. 조일 선생이 썼네. 요사이 제가 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 매일 죽는 남자는 엑스트라 얘기였는데 저는 지금 매일 죽습니다. 왜요? 요번에 예. 한 두 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게 원래 개표 방송을 요구를 했던 곳에서 이번에 네. 개표 방송 그냥 수치만으로 그냥 뉴스식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개표 방송에 나오지 마시라고. 이제 글쎄 그렇게 포맷을 딱 바꾸기로 했다. 결과는 포맷을 바꾸니까 나오지 마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결과가 너무 뻔하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내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 지금부터 드라마는 시작될 것이다. 오늘 이게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 지금부터 드라마는 시작된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정말 꿀팁 드릴게요. 그 형님하고 저하고 6월 3일 날 밤 11시부터 여기에서 우리 라이브 하고. 예, 뭐 그러든지요. 예, 그거 합시다. 그 이왕이면. 그런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선거는 사실 이게 이런 팁 주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1. 네. 드라마가 있는 팀에서 이깁니다. 그 드라마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예. 5년마다 요새는 뭐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보다는 넷플릭스 시대가 왔으니까 방송국에서 만들지를 않는데 예. 옛날에는 5년마다 만드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스토리를.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장희빈입니다. 아 장희빈을 하는 맞습니다.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배우가 굉장히 많죠. 예. 장희빈 리스트가 있을 정도니까. 예, 그 장희빈을 5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희빈이 드라마거든요. 예, 문자 그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란 말이에요. 이게 연출을 하는 데 따라서 다 맛이 다 다른데 그 장희빈 마치고 나면 하나같이 내 연출 잘못돼서 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니까. 그렇지. 그 적당히 연출해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연출하는 PD들을 프로듀서들을 내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이게 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 장희빈을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평범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희빈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뻔히 알면서도 가슴을 조인단 말이에요. 아 이제 지금쯤 저 장희빈 같은 악당이 저 이쁜 악당이 X가 되고 우리 미나리 민비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막 가슴을 조인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장희빈은 각본이 있잖아요. 대본이. 예. 그런데 스포츠와 선거는 대본이 없는 드라마잖아요. 글쎄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간이 프로야구에서 한화가 예. 13연승을 오늘 저녁에 네. 이제 혹시 하는데 한화 게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한화 그다음에 또 하나 인기 있는 팀이 롯데잖아요. 네. 롯데가 만년 꼴찌를 하다가 롯데도 지금 단독 3위, 4위와 격차가 큰 3위를 롯데가 하고 있단 7연승 했어요. 예, 네. 3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7연승 하고 있는 그 NC. 아 NC 프로야구를 죄송합니다. 저보다 지금 잘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 잘못 알았어요. 롯데가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죠. 4연승, 예. 그런데 어떻든 왜 한화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한화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지금 뉴스 채널을 트는 게 아니라 23번, 24번 이 뉴스 채널을 틀지 않고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그 뻔하냐고 이미 다 한 거예요. 하나가 키움을 이기고 뭘 이기고 뭘 이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10연승하고 11연승하고 12연승 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했던 예. 거 그거.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앞에서. 화요일인데. 예, 미친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홈런을 4방 맞고 4대 뽕으로 끌려가는데 그걸 끝내 이기더라. 그렇지. 뭐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홈런 5방 맞았어. 예, 왜 5방. 보느냐 보니까 이게 드라마예요.
이게 드라마라면 하나가 이기는 것 자체가 물론 훌륭한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김경문 감독. 예, 그리고 선수들이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예, 김경문 그렇습니까? 감독. 예. 축하합니다. 동갑. 저하고 동갑쟁이. 그런데 어떻든 그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걸 한 줄로 깰 수 있는 능력, 그건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스포츠만 드라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장희빈 같은 그런 드라마를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선거법이 지속 안 되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쪽 보수 쪽에서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범죄자다 이렇게 공격을 네. 합니다. 어떻게 대장동, 백인동 그리고 뭐 온갖 이게 온갖 뇌물죄 이 삼성 FC 삼성이 아니고 FC 그 성남 FC 후원금 그 뇌물이잖아요.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그것도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만 수북한데 12개 범죄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대중의 그 신망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배경에는요. 결국 이 선거에서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상대방을 두고 내란 세력이라는 식으로 맹폭을 해요.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스스로 내세운 건 뭡니까? 앞에 글자 딱 3개입니다. 소년공. 나는 소년공이다. 이게 본인의 성장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가 있는 범죄 혐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드라마에 비교하면 이 소년공이 어느 날 손에 움켜진 사법고시 합격증. 소년공이 지금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예, 대통령이 되는 사법고시 거예요. 정도가 아니구나. 대통령. 사법고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지. 문자도 드라마예요. 뭐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는 그냥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네. 문자들 검정고시 출신으로 이게 에이브람 링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진적인 스토리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소년공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에이브라햄 링컨에 비유를 했다는 거 여기 적어놓으세요. 아니 에이브람 링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보다 더하다. 이 스토리가 네. 이 입지전적인 스토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소년공에다가 이런 대군을 바라보니까 혹시 전 변호사님 이재명 캠프로 가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보기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네. 이 사람에게 뭐 배우를 뭐 무상 연애를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그리고 뭐 대장동 백인동 그거 누구나 시장하면 그 정도 일을 벌일 수가 있지. 그거 터니까 그렇게 문제가 틀려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전 변호사님 잠깐만 스톱. 여기서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까만 옷을 입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본색을 좀 공개를 하시고 그 반어법인지 아닌지를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시지 이렇게 애둘러서 비유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나중에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예. 그런데 자. 이재명은 이제 그런 자신의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드라마를 이길 드라마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김문수하고 한득수가 만들어낸 드라마는 아주 짧은 문자가 들어 꽁트 같은 드라마예요. 김문수도 인생이 드라마틱한 물론 부분이 드라마죠. 있죠. 드라마인데 네. 그 지금 포장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드라마로 누가 만들어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해서 경북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상대를 갔잖아요. 학교를 근데 제적하고 노동 현장에 7년을 있었고 일단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서울상대를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드라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 바탕이. 그다음부터 한 거는 못 뜨는 놈의 자식이 되지.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뭐 무슨 노동 운동을 해.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노동 현장에 뛰어 들어가고 청계천과 구로동에 가서 드디어 아내를 만나서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드라마를 잘 포장을 못해. 그런데 이번에 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득수 편을 안 들었겠어요?
이 한덕수 지지도가 솔직히 이제 지금 다 공개를 뭐 대충 다 되고 있지만은 한덕수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김문수보다. 그런데 왜 막판에 아니다. 그거 왜 돌았었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그 새벽 3시에 이 후보를 잘라내고 1시간 동안 공고받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에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이 다 이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머리가 정말 나쁘다.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를 모집을 해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어요? 만약에 한덕수 그 전 총리가 그래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됐다고 합시다. 인기는 대폭락을 할 겁니다. 그 뻔한 결말을 알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데 결국 당원들이 김문수를 선택을 확 바꾼 거예요. 이게 김문수를 선택했다기보다 뭐 한덕수에 비교해서 김문수가 나으니까 김문수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의 결정에 반발을 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드라마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인기가 반짝 좀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셈을 하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 21일 남았거든요. 예, 네. 그건 21일 동안 드라마 만들고도 20일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오늘 공개적인 팁을 드리고 어떤 거는 비공개를 또 할 겁니다. 비공개는 다 하면 큰일 나지. 두 번째, 모든 선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예, 선거는 항상 보면 골리앗을 폼 잡는 사람이 패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재명은 스스로 골리앗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속으로 잘못하면 또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골리앗이 다윗에 그냥 나가 떨어진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네. 트럼프 일기입니다. 그때 트럼프와 트럼프 일기 때 클린턴 힐러리가 붙었을 때 맞다. 그때 뉴욕 타임스가 힐러리가 이길 확률을 85%라고 했었어요. 아니 미국 전체 여론조사 기관이 뭐 제가 알기로 27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도 예외 없이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실 때마다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네. 뭐 가끔가다 뭐 옛날에 시카고 트리뷴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통령 당선됐다고 호해까지 뿌리는데 나중에 뒤집어져서 맞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통령 끝까지 죄송합니다 하고 임례들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도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부 다 압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심지어 뭐 선거인단 표에서 그 트럼프가 차지하는 것은 80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예측까지 다 이미 그 프린트가 돼서 다 이 가정에 배달이 다 됐어요. 맞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무대 딱 마지막에 전당대회 때 무대에 오를 때 그 뒤에 미국 역대 대통령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이 살아있는 분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이 자기 남편 클린턴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 배우 유명 가수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왔어요. 문자 그대로 미국의 연예인들은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뭐 기부도 아주 많이 하는 그 꽃미남 누구죠? 이게 그 내가 이 배우 이름이 또 다 생각이 안 나요. 저 꽃미남 누구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정확하시네. 조지 클루니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가수들이 다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가 무대가 문자 그대로 미국의 최고 인기인들만 가득 모인 장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이 도널드 트럼프는 지 딸 이방카 그다음에 지 마누라 그것도 세 번째 마누라죠. 세 번째 마누라 이방카
이뭐 올랐어. 아무도 없어.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 한 명 없어요. 원로 정치인들도 없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엄청난 저버리잖아요.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가 골리앗이 돼야 될 판인데 트럼프는 다윗으로 보이고 불쌍한 그 뭐 완전 인기도 없이 내몰린 다윗으로 보이고 지금 골리앗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선거 막판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그 마지막 그 11월 첫 번째 수요일 그 무렵까지 다 이게 뭐 힐러리의 당선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고고하게 저는 척만 이거는 힐러리가 진다. 아 예. 정말 오늘 정말 우리 형님이 이 방송이 완전히 드라마틱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 결론이 그렇게 갈 줄은 진짜 몰랐네. 아니, 내가 네, 그 네. 지금 아무튼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 네, 유튜브라는 유튜브니까 내가 공개를 할게. 그때 설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앞에 유시민이 앉아 있는데 맞습니다. 내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김구라 깜짝 놀래가지고 자 내기하자. 소주 뭐 그때 5병 걸었나? 그다음에 소주 3병에 삼겹살 5인분.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봐라 다윗이 반드시 골리앗을 이긴다. 선거는 그렇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여니까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아주 대표적인 선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는 다윗 편으로 쏠리는가 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